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로그 함수의 활용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배웠었냐면, 자, 먼저 로그 함수에서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배웠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예제 5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직접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이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어떤 수학자라 천문학자가, 자, 별의 등급을 나눴죠. 자, 밝기에 따라서 별의 등급을 나눴어요. 자, 근데 별의 등급을 나누고 보니까, 자, 어떤 것을 여기서 설명을 했냐면, 자, 등급이 P일 때를 M이라고 놓고, 밝기를, 자, 등급이 Q일 때 별의 밝기를 N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두니까, 자,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자,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M은 5분의 2의 P 마이너스 Q.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대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1등급 별의 밝기는 6등급 별의 밝기의 몇 배가 되겠느냐? 자, 이런 문제였죠. 자, 근데 여기 뒤에 부분만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것은 뒤에 것의 몇 배이냐?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 했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선생님은 N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여기를 N으로 놓고 여기를 M이라고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밝기가 몇 배가 되느냐? 자, 이렇게 물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것은 뒤에 것의 몇 배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나눠주면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값은 n을 m으로 나눈 n분의 n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식 잘 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거만 볼까요?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m을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럼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플러스가 있을 땐 곱하기로 바꿔주고 마이너스가 있을 땐 분수꼴로 바꿔주라 했었죠. 자, 그거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로그,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는, 자, 여기서 이 안에서도 마이너스 형태를 취해주라 했죠. 자, 여기 순서대로 n 마이너스 m, 여기서 또 n 마이너스 m.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써줄 수 있다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 뭐였었냐면, 자,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하네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이 부분이 궁금한 거를 바로 여기서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바로 계산이 쉽게 가능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해석해 보면, 자,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식 있죠? 그쵸? 자, 이 식과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로그, 자, 다시 쓸게요.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m이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면 로그 n을 m으로 나눈 형태가 된다 했었죠. 자, 근데 그 값이 여기 보니까 5분의 P-Q가 된다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값들을 설정해 줄 거예요. 자, 여기 N과 M을 설정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밝기가 N인 형태는 등급이 몇이 될까요? 자, 아까 설정해둘 때 뭐라 했냐면, 1등급 밝기를 N으로 놓고, 6등급 밝기를 M이라고 놓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도 볼게요. 밝기가 N이니까 여기 등급은 1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이 6이 되는 거겠죠.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쵸? 자, 아까 이렇게 놓기로 했는데, 자, 1등급 밝기 n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n이 되고, 그쵸? n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n이니까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6이고 m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다시 보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5분의 2의 P-Q인데 P는 6이고 Q는 1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시켜줘서 남는 것은 2만 남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자, 이 두 가지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로그, 자, n을 m으로 나눈 형태가, 자, 2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 2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죄송해요. 여기 방정식 풀기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썼네요. 자, 여기 부분. 자,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노란색 부분 다시 쓸게요. 자, 로그 n을 m으로 나눴을 때, 자, 2라고 했으니까, 자, 이 2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자, 여기 있는 2를 다시 쓰면 2 곱하기 1인데, 1은 로그, 자, 이 부분 빨간색으로 쓸게요. 오늘따라 좀 실수를 자주 하네요. 자, 로그 10에 10. 상용 로그 쓴 거죠. 자, 근데 상용 로그에서 이 부분 없앨 수 있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써줘도 돼요. 즉,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1이 됐었잖아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됐나요? 자, 오랜만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로그 10은 1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니까, 자, 여기 앞에 2가 있죠? 자, 곱하기가 있을 때는 지수 형태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 10에 그리고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다시 쓰면 로그 10의 제곱 얼마죠? 10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자, 근데 현재 여기도 로그 형태 맞춰져 있죠? 그럼 여기서도 쭉 가보니까 여기도 로그 형태 맞춰져 있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서로 같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왼쪽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이 두 개가 같으니까 n분의 n 나누기 m은 100.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0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마지막으로 뭘 살펴보면 되냐면, 자, 진수의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수 조건을 보면 n을 m으로 나눴을 때, 자, 그때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을 보면, 자, n을, 자, m으로 나눴을 때 0보다, 미안해요. 이게 1이 아니죠. 자, 0이죠. 자, 0보다 크게. 자,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당연히 만족할까요? 그쵸? 자, m도 양수고 n도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양수가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은 이 두 부분,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했잖아요. 따라서 n을 m으로 나눈 것이 100이기 때문에 정답은 100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사실상 선생님이 이 썼던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맨 처음에 여기 문제를 쭉 해석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비교한 게 사실상은 문제의 전부였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풀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다음 쪽에 있는 문제 직접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6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렇게 줄거리 긴 내용들은 먼저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수소이온 농도는 H 플러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pH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자, 이렇게 놓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정의예요. 자, 이 상태에서 pH 6.5의 수소이온 농도는, 자, pH 7.2의 수소이온 농도의 도대체 몇 배가 되겠느냐? 자, 이 문제인데 대신에 여기서는 이 pH 7.2라는 것은 1리터 속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예요. 자,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런 조건들까지 만족시켜가지고 몇 배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근차근 풀지만. 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pH 6.5와 pH 7.2를 비교하기로 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pH 6.5일 때 어떻게 구할지 바로 보이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자, 먼저 이 수소이온 농도라는 것을, 자, pH 6.5일 때 수소이온 농도를 X라고 한번 선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pH 7.2일 때의 수소이온 농도를, 자, Y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근데 pH가 6.5라고 했으니까,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자, 여기 pH가 6.5인데, 자, 여기가 6.5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의 수소이온 농도는, 자, 수소이온 농도는 로그 안쪽에 진수로 들어가 있죠. 맞나요? 자, 이걸 고려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x와 y의 배, 몇 배 차이니까, 자, x는 y의 몇 배이냐 했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는 뭐냐면, 자, x를 y로 나눈, 자, 이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 여기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가장 많이 쓰죠. 자, 문제를 해석해 줄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자, pH 6.5, 여기 딱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6.5는, 자, 마이너스 로그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H 플러스 대신 뭐라 쓰기로 했었죠? 수소이온 농도가 H 플러스였으니까 X로 쓰기로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7.2.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7.2 이렇게 써주고, 자, 마이너스 로그 똑같이 써줄게요. 여기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수소이온 농도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Y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어떤 것이었냐면, 자, X를, 여기 있죠? X를 Y로 나눈. 자, 이랬을 때 X 나누기 Y 값이 무엇인지, 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X가 있고 Y가 있죠. 자, 근데 두 개 로그 형태에서 X랑 Y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잘 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 어떻게 쓰죠? 자, 로그에 X 나누기 Y. 자, 이런 식으로 쓰죠. 즉, Y분의 X 이런 식으로 쓰죠. 기억나요? 자, 그럼 이것을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호를 변경해 주면 조금 편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정리해서 한번 쭉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그러면 로그 x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즉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없애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로그, 자, y라는 거는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질, 로그의 성질 그대로 이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로그 x 나누기 y, 즉 y분의 x라는 것은,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조금만 더 길게 쓸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로그 x, y 하나씩 다 넣어볼게요. 자, 로그 x라는 것은 마이너스 6.5였죠. 자,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7.2를 빼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사실상 0.7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끝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x, y분의 x라는 거는 0.7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 한번 식을 더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거는, 자, 이게 궁금해요. 즉 y분의 x라는 값이 궁금한데 지금 앞에 로그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식도 쭉 정리해줘서 끝에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로그가 나와야겠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자, 0.7 대신에 뭐라 써줄 거냐면 10에 0.7. 자, 이렇게 써줘도 돼요? 맞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0의 0.7 제곱은 5라고 두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로그에, 자, 5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써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맨 끝에 로그 있었죠? 자, 그럼 쭉 넘겨가서 여기도 로그가 있어야겠죠? 자, 로그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진수 부분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분의 x는 5가 된다. 맞죠?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수 조건 바로 확인되죠? 자, x랑 y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이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양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면 뭐냐면, 자, 로그, 자, y분의 x라는 거는 로그에 5라는 거 계산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y분의 x라는 것은, 자, 5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자,
이 몇 배냐는 것은 사실상은 자, 5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배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좀 횡설수설 설명하긴 했지만 이해는 다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안 쓰니까, 이런 거 쓰지 않게 되니까, 자,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x, y 이렇게 두고 나서 미지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 이런 것을 구해야 된다. 그쵸? 자, 이 y분의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로그 x, 로그 y 구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로그의 성질 쓴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쭉 정리해서 나가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석하고 식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깔끔하게 해석해 준 다음에 식을 써서 정리만 해주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여기 문제 6번까지 쭉 정리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새로운 개념인 삼각함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 자, 내용 다루기 전에 우리 기출문제 먼저 분석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삼각함수 관련된 내용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유인물이 없으면, 자, 여기 유인물 있을 거예요. 그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뒀는데 만약에 유인물이 없는 경우에는 자, 거기 밑에 강의 자료 2-0이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 놓고서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 삼각함수 단원에 대해서 기출문제 출제 경향 한번 보고 기출 분석한 다음에 우리 삼각함수 기본적인 내용들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삼각함수 출제 경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종이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여기 문제를 보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일반각과 호도법, 자, 그리고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삼각함수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단 삼각함수 자체에서 출제를 좀 많이 했던 편이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관련된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었었냐면 자, 여기 맨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잘 보이나요? 자, 여기 다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대표 유형 맛보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즉, 삼각함수만을 이용해서 삼각함수 단원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자, 이렇게 3점짜리로만 출제를 여태까지 했었어요. 자, 근데 그랬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자, 왜 그랬냐면 삼각함수 단원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었죠. 자,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삼각함수, 이 표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왜냐면 여태까지 수능과 2020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우리가 볼 수능은 달라요. 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를 확실하게 그냥 나 그러면 삼각함수 이 단원만 공부할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삼각함수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1년에 대략 10점 정도씩 출제가 계속 됐었었죠. 맞나요? 자, 이렇게 삼각함수를 반드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니까 자, 삼각함수 자체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삼각함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통 많았었어요. 이게 바로 여태까지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이었어요. 됐나요? 자, 근데 보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2020학년도까지 수능에서는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냈어요. 특히 자, 2019학년도랑 2018학년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표를 보면 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30번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21번, 29번, 30번 문제죠. 자, 그 중에 최고 난이도가 30번 문제인데 그 30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 2019학년도랑 2018학년도 자, 두 수능을 볼 때에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의 삼각함수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됐어요? 자, 그 정도로 삼각함수는 응용력이 상당히 높아요. 삼각함수를 쓸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고요. 자, 근데 여태까지 수능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을 보면 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일단 교육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바뀌었죠. 자, 여기서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 1호 개정 교육과정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출제하는 이런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즉, 문과랑 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 자,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 3번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으로 된다고 지난번 OT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래서 수학1과 수학2가 공통 과목으로 OT에서 말했던 것처럼 75점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3가지 있죠. 자, 그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25점이 그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 대신에 75점 내외, 25점 내외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75점이 출제가 되면, 자, 상식적으로 75점 출제가 되면 수학1과 수학2 반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37점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과목이 총 3단원이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눴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주게 되면, 자, 이 수학 1 단원의 삼각함수 부분에서는 12점 내외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확실한 점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안 두느냐, 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미적분에 좀 더, 수학2에 나오는 미적분에 좀 더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삼각함수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지수로그함수에 초점을 둬서 난이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여태까지 수능 트렌드를 봤을 때랑 달리, 자, 수학1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쵸? 수학1, 수학2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과목상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면, 자, 우리 수학2라는 것은, 수학2에서는 주로 뭘 배우냐면, 미분과 적분을 배워요. 자, 근데 여기서 다루는 미분과 적분은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하는 미분적분과는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다루는 내용은 똑같아요. 미분과 적분이라는 내용을 달라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자, 수학2에서는 삼각함수를 다루지 않아요. 자, 수학2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 다항함수에서의, 자,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과목과는 달리 되게 쉬운 함수를 다뤄요. 자, 근데, 자, 이 과목 말고 우리가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이 있잖아요. 자, 그 과목에서는 다른 점이 뭐냐면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초월함수, 즉 이런 형태의 삼각함수나 로그함수를 적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걸 또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자, 여태까지 수능 2020학년도까지의 수능에서는 삼각함수를 응용해서 내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쵸? 그 과목에 있었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그 과목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루는 이 수학1과 수학2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이런 고난도 문제는, 자,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의 이 고난도 문제는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대신에 좀 차이가 있다면 수학2에서도 삼각함수를 응용해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겠죠. 자, 어떤 조건이냐? 자, 여기 단원 볼까요? 단원? 자, 우리가 배우는 거 일반값과 호도법. 자, 여기서 수능에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자, 여기 삼각함수,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아니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자, 여기서 응용을 내서 출제를 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 자체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삼각함수 부분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수로그를 섞을 수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 개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수열 연계해서 낼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최근에 지수랑 수열 연계해서 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수랑 수열 연계가 아니라, 다시 정정할게요. 로그랑 수열 연계해서 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항함수에서, 사실 다항함수에서 삼각함수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다항함수 미분은 나오지만 삼각함수 미분은 안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자, 2020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수능은 다르지만, 자, 삼각함수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높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과 통합돼서 여러분들이 수학 원래 나형에서, 수능 나형에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새롭게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자체는 수능에서 이번에 문과, 즉 나형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과 중에서도 나형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원래 안 다뤘지만, 자,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 여기서도 당연히 고난도 문제 출제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고득점 문제 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수 많이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조금은 유의 깊게 봐주시고, 삼각함수 중요도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도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좀 잘 숙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본 다음에 지금 배울, 자, 시초선과 그리고 일반값 호도법,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나타내는 일반각과 호두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각. 자, 이것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각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 아직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 부분은 자, 두 개의 직선으로, 반직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기준이 되는 점을 보통 O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O는 영어라든지, 자, 영어 소문자 이런 게 아니라 영어 대문자 O를 쓰는 거고요. 자, 숫자가 0이랑 달라요. 자, 그래서 원래 보통 O라는 거는 오리진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O를 잡고요. 자, 그 다음 반직선 하나를 잡을 거예요. 자, 그 반직선을 여기다 뭐라 잡을 거냐면 O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일단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X축과 비슷하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하나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직선을 잡을 거냐면, 자, 이렇게 반직선 하나를 더 잡을 건데, 자, 여기 반직선을, 자, O에서 P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직선을 잡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반직선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죠. 자, 이 부분을 O, P.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요. 자, 그 다음에 O에서 X로 가는 반직선을 O, X라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직선 할 때. 자, 그리고 일반 직선은 양쪽 끝에다 해서 다 해주죠. 그쵸? 양쪽 끝에 화살표를 둘 다 써주면 일반적인 그냥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쵸? 선분은 이거 없앤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OP와 OX라고 이렇게 놨을 때, 자, 여기 각 XOP라는 건 뭐냐면, 자, 각 XOP라는 거는 XOP죠. 자, 그래서 이 각의 크기라는 건 사실상은, 자, 이 부분이 바로 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시초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시초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시초라는 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시초선은 이 기준되는 이 선 있죠. OX를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반직선 OX라고 두면 돼요. 자, 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반적인 직선은 자, 양 끝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도 쭉 무수히 뻗어나가고 이쪽으로도 끝없이 뻗어나가요. 맞나요? 이게 직선이에요. 자, 그럼 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멈춰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점을 이렇게 크게 찍진 않아요, 원래. 자, 어떤 점으로부터 해서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아요. 자, 반대로,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무한히 계속. 자, 이런 경우를 반직선이라 해요. 자,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 자, 이 부분 둘 다 잘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선분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직선, 직선, 선분 이런 것들은 그냥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자, 동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뭐가 움직이느냐? 잘 보세요. 자, 여기 이 고정된 OX에서 자, 여기를 OP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고정된 반직선이라 되어 있죠. 그쵸? 자, OX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정된 반직선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반직선은 움직이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동경이라고 쓰고, 이 부분은 반직선 OP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는 그냥 쭉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면, 자, 거기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4가지로. 자, 그거 여러분들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지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O, 여기 X, 여기 P.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자, 양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자,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죠? 바늘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이쪽과 반대 방향,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생기는 각의 크기를 양의 부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라고 씁니다. 3번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는 부분 있죠. 자, 반대쪽으로 이 각을 잴 때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고요. 한 100바퀴를 돌려서 각을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360도, 720도 똑같은 각이라고 하죠. 자,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됐죠? 얼마나 회전시켰느냐의 차이지 회전시키면 사실상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각을 어떻게 재냐면 잘 보세요. 자, 이 OX에서부터 각을 자, 이런 식으로 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부호는 어떻게 쓰겠죠? 자, 이렇게 음의 부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만약에 30도였다. 그럼 이 부분은 자, 쭉 돌아서 각을 좀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음의 부호로. 그럼 30도는 사실상 다른 각으로 표현하면 30도에서 360도만큼 빼준. 자, 그런 식으로도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예제 문제들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초선을 OX, 동경을 OP로 두고서 한번 그려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는 110도를 그려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여기 시초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조금 아래쪽에다 쓸게요. 어차피 이 110도는 조금 위쪽에 나오니까. 자, 여기 OX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잘 보세요. 110도면은 90도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자, 90도는 여기 수직이 되게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20도만큼만 더 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110도는 20도만큼 더 이동한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P라고 나타낸 다음에 자, 이렇게 회전한 이 부분을 110도 자, 이렇게 나타내보면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420도만큼 회전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초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려줄 때는 시초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420도만큼 회전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가장 쉬운 각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죠? 360도 돌리면 제자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60도만큼 이렇게 돌았어요. 그쵸? 360도만큼 돈 다음에 이제 추가로 몇 도를 더 돌아야 되죠? 자, 계산하기 위해서 360. 자,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빼주니까 60도만큼 더 회전이 되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60도만큼 더 돌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한 바퀴를 돌려요. 자, 그 다음에 60도만큼 또 돌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OP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각을 420도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60도, 즉 음의 부호가 붙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초선 하나를 그어줄 거예요. 자, OX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쵸? 자, 음의 부호 붙으면 시계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회전시켜주면 어떻게 회전이 되냐면 자, 아래쪽으로 60도만큼 돌려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60도만큼 회전해준 거고 여기가 P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제 1, 2, 3, 4번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네 가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0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10도랑 상당히 유사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시초선 하나를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90도 기준되는 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만 더 회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도만큼 더 회전해주니까 자,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100도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95도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초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자, 360도가 되죠. 그쵸? 자, 360도만큼 회전해준 다음에 자, 회전을 추가적으로 더 할 거예요. 얼마만큼 더 하냐? 자, 여기서 360도 해주니까 자, 35도가 남죠. 즉 35도만큼 조금만 더 회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려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P를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395도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260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OX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초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이동되죠. 자, 이 부분 바꿀게요. 자, 여기로 오라고 쓸게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60이니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90도 맞죠? 자, 여기서 이동하면 자, 180도. 자, 여기까지 또 이동하면 270도가 되겠죠. 90씩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쭉 이동하면 270인데, 자, 여기는 260이죠. 자, 그럼 여기서 10만큼 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해서 10만큼 좀 덜 간. 자,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260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60도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75도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OX.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75도니까 일단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자, 한 바퀴 이렇게 돌리니까 360도를 회전시켜 준 거죠. 반대쪽으로 음의 부호니까. 자, 그래서 360도만큼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5, 1, 1이 되겠죠. 자, 그럼 115도만큼 조금 더 이동을 해줘야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115도만큼 조금 더 돌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OP라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OP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 보니까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경과 시초선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동경과 시초선 많이 쓰는 내용들은 아니고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 우리 일반각과 호도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특히 일반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좀 이해만 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좀 많은 부분을 배웠어요. 오늘 로그 함수의 활용, 그리고 삼각함수 부분의 기출문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내용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